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인 법칙이다 그래가지고 자, 이 R은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인 A는 이 R분의 A, 사인 B는 이 R분의 B, 사인 C는 이 R분의 C, 그리고 또 A, 2R 사인 A, B, 2R 사인 D, C, 2R 사인 C를 연습해 보셨나요? 연습해 봤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분의 1 AB 사인 C라고 하는 것도 보셨나요? 근데 버린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야, 얘를 일단 넣었어. 아이고, 얘를 넣겠죠, 얘를. 요거 2분의 1 AB에 2R 분의 C. 그럼 얘는 4R분의 ABC. 자, 이게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될까요? 안 될 텐데요. 그렇겠지 않을까? 응? 네, 좀 그렇긴 해서. 자, 일단요. 뭐, 그건 이해가는 거 아니, 이제? 어차피 주어진 거에서 전부 다 한 거죠. 해녀나 노파신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되네요.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B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C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리고 또 코사인 A는 얘니까 BC 2BC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코사인 B B니까 AC 2AC에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코사인 C 라고 얘기하는 게 2AB 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자, 우리가 법칙, 그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기 앉으셔도 됩니다. 되게 시원해. 시원해? 24도 정도? 자, 그리고 공식이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죠.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냥 맨종이 놓고 다 써볼 수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잖아.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내가 막 종이 나눠주고 야, 써! 그잖아. 웃기다고서의 생각을 하고, 이거 만약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잘 감이 안 온다 그러면은 원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중심 잡고 이등변 삼각형 수직 이등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맞지?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글쎄 봅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유제 문제에서 또 하나 질문이 들어오긴 했는데 잘 모르겠다. 자, 유제에서 11-15번인데 글쎄요, 참 그래요. 특이한 도형이네요. 되게 특이한 도형이네요. 얘네. AB U 맞나?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D 그리고 AD의 길이가 주어져. 아니 주어지지 않네. 10이고 5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요? 선생님, 저 이거 풀 때 그냥 풀렸어요. 선. 어머, 미치겠죠. 만약에 이게 바로 눈에 안 들어왔다. 그럼 도형에 민감하지 못한 형태. 왜 그럴까요? 여기가 60도죠. 여기가 60도죠. 그렇지. 자, 이렇게 봅시다.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렇죠. 그렇죠. 코사인 60도가 얼마죠? 2분의 1인지 2분의 2 3이라니 똥딱가리야. 이거 못 외우면 어떡하나? 그렇잖아. 내가 했어. 그러면 엄마?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태어나온 거 맞지?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네? 이건 니네가 풀어놓고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 그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근데 이거 30도인데? 얘도 30도인데요? 이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 5도 3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30, 사인 30이 있으면 2분의 1에 그래도 수원처럼 풀려고 한 거예요. 하나는 6 곱하기 5루트 5하고 루트 3, 루트 3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5루트 3 곱하기 10에 사인 30도. 근데 이거 이렇게 풀어도 돼요? 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도형을 들여다보는 타이밍을 과연 가졌냐 이 얘기야. 내가 도형을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아닌. 자, 이제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봅시다. 얘를 긋습니다. 벌써 난이도가 어려워졌어요. 이 순간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합니다. AC의 제곱. 열심히.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아요.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고. 그럼 얘가 136 마이너스 2 곱하기 60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 이렇게 날아가게 되겠고. 즉 계산을 하려고 치니까 76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리고 나서 답을 살짝 보니까 루트 3으로 마무리가 되네. 그러니까 맛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럼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다. 얘를 했습니다.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BD는 구해봤나요? 이래 물어볼게요. 안 구했다는 거죠.
그치? 도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문제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본인이 막혔을 때 선회해서 H 그러면은 내가 대각선? 그러면 BD도 구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끝났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느낌이 드냐면 나는 답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쭉 일직선으로만 가고 싶은 거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차일드야. 어린 거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생판 처음 보는 문제를 풀 건데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방법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방법, 그 문제를 안 풀 겁니까? 그렇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보세요. 자, 11-3번입니다. 삼각형 ABC를 풀어라. 자, 삼각형을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삼각형을 푼다. 이 얘기는 각의 정보와 그 다음에 변의 정보에 대해서 다 해결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는 30도래요. 자, 그리고 변 A는 2라고 해요. 근데 얘를 뭐로 보셔야 될까요? 변 BC로 볼 수 있느냐? 이 능력을 처음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요. B라고 이야기하는 값은 2√3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얘가 누구다? AC다 라고 하는 놈이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해결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A를 여기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가 A B라고 이야기를 해. 여기가 C 그러면 BC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튼 이렇게 되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우겨보는 거죠 뭐. 자, B 여기 30도 그쵸? 30도. 자, 그리고 또 BC의 길이가 2 N은 1√3.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에 이거 되나? 이 생각 들어야 되는데 자, 얘네들의 문제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쭉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생각해 둔각삼각형을 싫어해요. 둔각삼각형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요게 2잖아. 길이가. 그럼 요만큼이 전부 다 길이가 2죠. 그렇지? 얘가 이렇게 된 애들이 길이가 전부 다 이게 뭘 그릴 거야? 요런 애들이 길이가 전부 다 2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도 B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 문제 조건에서 안 맞는 건 하나도 없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이 문제를 푸는 데서는 요것이 중요한 거야. 일단 이건 뭐냐면 자, 도형을 보고 각가지 경우를 찾을 때는 이렇게 가시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세트예요. 각과 바라보는 표. 각과 바라보는 표.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자, 그러면 뭘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느냐? 자, 볼게요. sin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i는 사인 a는 2분의 1분의 2라고 이야기하는 게 얘가 얼마가 돼요? b는 2루트 3분의 사인 b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값이 4가 나오니까 약분을 살랑살랑 하면 어머? 사인 b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니까 b는 60도도 될 수 있고요, b는 120도도 될 수 있답니다. 3분의 2파이 둘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코사인은요, 코사인 그래프 잘 생각해 보시면 90도가 넘어가면 음수예요. 그런데 사인은 90도가 넘어가도 양수예요. 코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 예값과 둔값을 구별하지만 사인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놈이 되긴 합니다. 자, 이거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C가 어떻게 돼요? 얘는 90도가 될 것이고 얘는 얼마가 돼요? 30도가 되겠죠. 전부 특수각이네요. 그쵸? 만약에 이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 C라고 이야기하는 변 C 뭐 이렇게 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AB 라고 이야기하는 값이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얘는 4겠죠. 그리고 요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놈이 되니까 얘는 1일 것 같아요. 여기는 2.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의 길이의 정보에 민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매번 까잖아. 피타고라스를 왜 중2 때 가르쳐? 씨. 맨날 씨가 봐요? 아실 거예요. 아는 내용입니다. 얘가 60도, 30도, 90도면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의 단위적 삼각형이니까. 그리고 얘랑 얘가 이렇게 합쳤어요. 그러면 1이고 2, 그럼 정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렇지? 얘만 생각하냐? 아니죠. 요 놈을 이렇게 넘겨서 붙이면 뭐가 등장을 하냐면 얘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30도, 60도예요. 그러면 120도, 30도, 30도죠. 그러면 여기는 길이가 2, 루트 3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대 1대 1, 2 루트 3이니까 1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그치? 이런 도형이 상당히 중요한 기본적인 도형이에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원을 생각해 보시면 찾아볼 수 있어요. 원에서 이렇게 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이 있습니다. 얘를 접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는 반을 접었으니 얘랑 길이가 같지. 그렇지. 자,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얘가 하나면 얘가 두 개죠. 여기도 60도지. 여기도 60도죠. 나왔잖아. 또 나오잖아.
이렇게 흔한 문제야. 얘를 문제를 비단 이렇게만 낼까요? 아니겠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내겠지. 원을 겹쳐서. 중심이 겹쳐서 얘네들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뭐야? 이 작업을 연습을 해보신 분이랑 안 해보신 분이랑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자리에서 이게 이런 거다라고 판단해서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고 누군가가 가르쳤다라고 칩시다. 나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정말 머리 좋은 애들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연습하는 거잖아. 그 전에 해봐야 되는 거고 기억해 봐야 되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도형을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문제를 풀었습니까? 단 한 번도 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 약간 좀 아쉬워서 그래요. 니네 잘못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게요. 이번에는요 코사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문제의 성향을 자세히 보세요. 저 정보와 지금 저놈의 정보와 11-4번의 정보를 보세요. 어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각이 많고요. 그쵸? 각이 많아요. 그치? 각이 많고요. 그럼 얘네들은 확실히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4번. 얘가 각 B는 60도라고 하고 각 C는 45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C는 2라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의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보니까 당연히 뭐가 떠올라요? 각 A는 75도가 됩니다. 안타깝지만은 요놈 두 개밖에 특수각이 아니네요. 그렇지. 그러면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아까 내가 이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네 두 개 서로 짝꿍이지. 그럼 뭘 써야 될까? 사인 법칙 쓰셔야겠죠. 쓰셔야겠지. 저기에서 똑같은 이 정보는 같아요. 이건 되게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얘가 그러면 2분의 루트 2 분의 2는 사인 60도인 2분의 루트 3분의 스몰 b 라고 하면 얘랑 얘가 약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를 저기에 보내버리면 될 테니까 일단 이렇게 약분을 할게요. 루트 2 그러면 b는 루트 6이다 라고 하는 값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데는 스몰 a만 알면 되겠네요. 각의 정보와 변의 정보니까 각의 정보가 하나, 둘, 셋 다 있고 변의 정보가 하나, 둘, 그러니까 얘 하나 남았죠. 그러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 되니까 b의 제곱은 6, c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4루트 6 코사인 a. 어머, 코사인 a 모르네. 그렇죠. 코사인 a를 알 수가 없네요. 망했네. 그렇죠. 코사인 a를 지금 알 수가 없죠. 코사인 75도를 알 길이 없잖아. 그렇죠.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면 풀기는 되게 애매한 문제가 되겠네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요. 자, 이제 도형을 내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자, A고요, B고요. 이렇게 해서 60도고요. 이렇게 해서 C 45도고요.
75도입니다. 길이에 대한 정보가 얘가 분분 AB가 2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B라고 이야기하는 AC가 루트 6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 이거네요. 선생님, 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 오케이. 이유 얘기해주세요. 75, 45, 50. 그렇지. 75를 30이랑 45를 가른다. 그죠? 맞아요. 그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맞아. 근데 그거를 약간의 논리를 넣으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2 코사인 60도고 여기가 그러니까 얘를 그어서 했다. 지각인 거 알았다. 여기는 특수하게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놈이 루트 6 사인 코사인 45도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뒤에까지 좀 밖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해도 좀 그렇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각 B가 60도고요. 각 C는 45도래요. 그런데 A는 얼마예요? 3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어머! 짝이 없어. 망했어. 그지? 뭔가 일단 용기를 내요. A를 구했는데 특수각이 아니야. 이 또한 망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요, 어떤 형식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비례식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사인 60도라고 얘기하는 사인 B분의 스몰 b라고 얘기하는 게 얘가 사인 45도분의 스몰 c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될 테니까 루트 2 b는 루트 3 c가 나오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회계망측한 짓거리를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B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루트 3K라고 할 것이고 C라고 얘기하는 거를 루트 2K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가 있었더라. 일단 보세요. 보시고 네. 희박하니까 나오기까지는. 자, 얘가요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그럼 요 놈이라고 얘기하는 건 얼마예요? 루트 3K. 자, 코사인 C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더하기 C는 루트 2K가 되죠. 코사인 B는 얼마예요? 코사인 B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K값이 나오겠죠? K값 나오면 B값, C값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맞다, 그러다 라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합니다. 하지만 요건 중요하다. 11-5번의 1번 문제는 제법 쓸모가 있기는 합니다. 자, 얘를 잘
잘 보세요. A 45도 특수각이죠. 그쵸? 그런데다가 B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2. C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루트 6 플러스 루트 2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찾아보실 수가 있느냐? 스몰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a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b의 제곱인 4. 어우씨야. 여기 나오시네요. 여기 나오지? 왜 이래? 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2루트 3인가요? 4루트 3인가? 4루트 3 마이너스 두 개 또 곱해 2 곱하기 2 루트 6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인데 얘 루트 2분의 1로 바꿔봐. 그러면 얘가 12 더하기 4 루트 3에다가 얘는 이제 4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 약분하면 루트 3이고 얘는 1이겠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4 루트 3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어머! 이런 기쁜 뜻이 있었나 봅니다. 8이죠. 그러면은 A가 얼마야? 2루트 2가 됐어. 그쵸? A 2루트 2라고 했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구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죠. 모릅니다. 왜 모르냐? 자, 우리가 사인 45도분의 2루트 2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2 분의 2루트 2 라고 하는 게 사인 b분의 스몰 b가 되고 스몰 b는 2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약분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올려서 요거를 4로 만든 뒤 얘랑 약분을 해서 얘를 2라고 했어. 와, 순 우연이죠. 사인 b가 2분의 1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b는 30도도 될 수 있고 150도도 될 수 있는데 180-30으로 이게 190도가 돼버리면 195도가 나오니까 삼각형이 아니야. 그래서 나란히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이것도 이렇게 구했으니까 1을 구했어. 자,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다 또 구하려고 하는 정신나간 일 하지 마세요. 각이 두 개가 나와서 그렇잖아.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105도겠죠. 저 C는 선생님 모르는 값이 나왔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각 C는 105도가 나왔죠. 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주기 바랍니다. 11-12번입니다. 157쪽이죠. 자, 모르는 말이 잔뜩 써 있습니다. 해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는 지점 A에서 해수면. 여러분 해수면 뭔지 알죠? 해수면이니까 색깔에 약간 신경 씁시다. 해수면이 됐죠? 여기는 A. 자, 여기에서 산 꼭대기, 산이 있었대요. 산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산이 있었어요. 산이 있었어요. 산이 맞았어요. 산이 있었어요. 산이라고 칩시다. 산이에요. 이건 이제 산이잖아. 자, 이랬을 때 산 꼭대기 P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올려다봤대요. 여기서 올려다봤어. 얘가 자, 봤겠죠? 제가 처음에 삼각형 때 이렇게 했었죠. 올려다봤대. 그게 얼마래? 45도래. 그런데 얘가 P를 향하여 경사도가 30도인 길을 따라 2km만큼 갔대요. 노란이 있죠. 네? 아무튼 자, 그럼 얘가 30도만큼 2km를 가서 갔더니 2km를 가서 갔대요. 여기가 2km겠죠? 여기가 30도고요. 이해가요? 여기서 P를 봤더니 얼마 돼요?
60도래요. 여기가 60도라고 합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 살의 높이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한 놈은 요놈이다 라고 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런가요? 다 풀었죠? 이제 또 이렇게 의심이 남아 여러분들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얀색으로 보면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될까요? 직각 이등변 사각형이 눈에 들어와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높이를 H, 여기도 H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가세요.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의,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가 2km라고 했고 30도. 그럼 얘가 60도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 길이는 1km가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자, 여기서 행형! 정사각형이 머리에 들어있다. 빨리 빼내. 빨리 빼내. 머릿속에 정사각형이 들어있다. 빨리 대가리에서 그걸 빼내. 어디서 도형을 눈깔을 풀고 있어. 자, 내 손이 정확해 보입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루트 3이죠. 루트 3km. 여기는 H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일단 씁시다. 당연히 빼고요. 자, 그러면 얘가 직각 삼각형이 직각이동 삼각형이고 평행선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놈은 H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고 얘가 길이가 1이니까 이놈은 H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다면 H 마이너스 루트 3분의 H분의 1이라고 이야기한 게 얼마? 탄젠트 60도 루트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그래서 H 마이너스 1을 루트 3 H 마이너스 3이 되고 넘기시면 1 마이너스 루트 3 H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H라고 하는 거는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어서 루트 3 플러스 1km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 번? 11-12번.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도형 문제를 푸는 문제 중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끔찍한 문제가 등장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잘 못 알아보겠는 그림이죠. 그렇잖아요. 자, 일단은 벌써 그림 봐요. 등고선도 그려져 있고 모르겠잖아. 그는 뭐 안 그래도 모른다. 앞에서 하품하고 난리고 시원투가가집니다. 자, 바다 위에 두 섬이 있대요. P라는 Q에. 자, 여기에 P라는 섬이 있고 여기에 Q라는 섬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땅에서 봤겠지. 육지에서 이 섬의 두 거리를 구하겠대.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배 타고 가서 줄자를 끌고 가면 되겠죠. 뭘 끄덕여요? 줄자가 긴 게 있어요. 그 뒤로 가다가 배가 가라앉겠지. 얼마나 무겁겠니? 자, 그러면요. 또요. 그걸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시기가 어떤 걸 했냐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야. 몇 미터를? 750m를.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지점이 여기 있었고 B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여기 있었는데 자, 여기 사이의 거리는 750m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AB에겐 750m고 ABP ABP 자 그러면 ABP의 각은 53도라고 합니다. ABP의 각의 크기는 53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PAB PAB PAB는 얼마예요? 110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게 나왔어. 뭘 구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돼서 그렇지. 차마 빨리는 안 나오지만 저기요 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그렇죠? 얘가 110도 50도 합이 얼마야? 163이야. 계산이 어렵진 않잖아. 얘가 얼마겠니? 그쵸. 아, 훌륭해. 자, 여기가 17도야. 특수각이 아니라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밑에 써있어요. 0.3이라고요. 자, 일단요. 자, 그리고, 자, Q 지점에서 철탑이 있대요. 철탑. 자, 철탑의 길이가 얼마래요? 270m래요. 270m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어마무시한 멘트가 나옵니다. 자 저기에 있는 너희서 막 나중에 시험하면 다 알 것 같지. 이래놓고 도형이 어렵대. 하나도 안 보고 주랭이 많이 하고. 잘 봐요. 내가 뭘 했냐면 여기 길이를 잴 때 이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냥 여러분 여기 그 원피스의 남이 직업이 항해사잖아. 그렇잖아.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걔가 이렇게 측량하는 도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실제 인행 도구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얘를 측량을 한 거지. 이 새끼가 바닥에서부터 보고 여기까지 본 거야. 그치? 철탑을 기울여 세우진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재물에 세운 것도 아닐 테니까. 여기가 얼마나? 5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이딴 식으로 멘트를 날린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길이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지 보시면 됩니다. 목적은 뭐야? PQ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지 먼저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시고. 우리가 얘네들의 그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고 한지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러게 만약에 PQ의 길이가 지금 궁금해. 그러면은 어디에 각의 크기를 구해야 할지 따져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금 부호가 이렇게 돼 있죠. Q, 여기가 QR이죠. AR도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AP의 길이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각 PA Q 라고 얘기하는 거를 구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요거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얘가 구할 거고 여기 사이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거를 뭐 찾아봐서 풀어볼 수도 있겠죠. 자, 뭐 이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건 일단 한번 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한번 그냥 AR에서 AQ죠. AQ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과연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일단 AP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P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삼각형 PAB에서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17도가 17도분의 750m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인 53도분의 AP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사인 17도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다? 얘가 0.3이라고 얘기하고 사인 53도는 얼마래요? 거기 써있었죠? 0.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AP의 길이가 어떻게 나오게 된다? AP의 길이가 2km가 나온대요. 2km가 나오게 된다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자, 270m하고 이용을 하신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탄젠트 값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탄젠트 5도라고 얘기하는 게,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AQ분의 얼마예요? QR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 놈이 AQ분의 QR의 길이는 270m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 탄젠트 5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 떠들었냐면 얼마래요? 0.09더라 라고 이렇게 떠들었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누가 등장할까요? AQ가 나오겠죠. AQ는 얼마가 되냐면 3km다 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더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엄청난 게 아예 알려줬어요. PAQ, 각 PAQ는 얼마예요? 60도가 됐죠. 그거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다 구했네요. 만약에 얘를 x라고 가정을 하면 x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에다가 빼기죠. 빼기 2 곱하기 3의 코사인 6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하시면 얘가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 7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x는 루트 7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얘는 약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루트 7은 2.6이라고 하니까 2.6km다 라고 하는 걸로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니라서 조금 신경 써서 천천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11-14번의 문제는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빈도수가 상당히 높고요. 얘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SPR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삼각형 SPR이라고 합니다.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무슨 말을 했냐면 SP의 길이가 A 그리고 SQ의 길이는 B. Q가 있죠. Q 뭐 있나봐요, 가운데? 있나 봅니다. 여기 B. Q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보셔야 하느냐? 라면, 자, 삼각형 SPR과 얘하고 삼각형 SPQ는 각 P가 공통이라는 얘기고요. 각 P가 공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코사인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삼각형 PSP R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코사인 P라고 하는 값을 구해보시면 얘가 2A 곱하기 얘는 3이죠. 2A 3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A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삼각형 어디에서 SP Q라고 하는 데에서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A 곱하기 2 분의 A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더라 라고 하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시니까 자, 2하고 2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A도 약분이 될 것이고 2는 여기에 3은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2의 A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3의 A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더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3의 제곱, 2의 제곱 있으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2C 제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에서 18, 여기서 12 라고 하는 놈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 하나를 잡아볼 수 있겠네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좀 약간 이건 뺄게요. 이건 뺄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엑스플레인 치지 마세요. 어떤 문제 형식으로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요, 어떤 문제 형식이냐? 자, 여기 반직선이 있어요. O라고 할게요. 반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OX, Y 이렇게요. 반직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일정한 점 P가 하나 있었어. 근데 P가 여기에 가는 점을 Q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갔어. 얘를 R이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Q 더하기 QR 더하기 그 다음에 RP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최소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최소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한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무엇을 이용하냐면 수직 2등분이라고 하는 놈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이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뭐 하시는 거냐면 P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기 반직선 XY에 대칭을 시킵니다. 그러면 길이가 같고요. 수직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대충 이 정도가 점이 되겠네요.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렇게 수직을 합니다. 수직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는 P2'이다. 더 프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좀 더 너무 멀리 갔나요? 너무 멀리 가면 선택력이 좀 떨어져서요. 자, 이제 확인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OX니 반직선 OY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얘네 두 개의 수직이 등분선이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전부 다 어때요? 이렇게 길이가 같죠. 왜? 수직인분선이니까 얘가 이등분선이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정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해가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합동인 거 아니겠죠? 얘를 5까지 연결해 볼게요. 여기까지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의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이 각도 알파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지 마요. T 누나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자, 그리고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리고 얘도 합동이니까 각이 베타다라고 할 수 있죠?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어때요? OP나 OP 프라임이나 OP 더블 프라임이나 다 같은 값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여기서 어느 지점을 잡든지 간에 다 길이가 얘랑 어디든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요런 길이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인 선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단 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 지점이 Q라고 할 수 있고 이 지점이 R이라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더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 놈의 길이하고요 얘의 길이가 같아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수직이 등분선이라고 이용을 해서 PQ 더하기 QR 더하기 RP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얘네는 뭐보다 P 프라임, P 더블 프라임의 선분의 길이보다 높다. 크더라. 라고 하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이 최소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얘네들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주로 주어지는 건 누구냐면 OP예요. OP가 주어져요. 얘를 A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A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A죠? 스몰 A? 여기도 스몰 A죠? 맞나요? 그치? 자, 그렇다면 이놈의 길이는 P 프라임 더블 프라임의 전체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코사인 2알파 더하기 2베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로 가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OP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5km니? 50km네요. 50km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얘네가 사이의 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각은 42도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2세타로 바뀌죠. 이렇게 원래 알파 베타였는데 2알파 2베타가 됐으니까 요 놈이 2세타 곧 80 얼마예요? 4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게 돼요? 코사인 84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코사인 84도는 어느 놈이랑 같아요? 사인의 90 마이너스 84도와 일치하니까 각변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사인의 6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6도가 얼마라고 하냐면 0.1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 풀었죠. 어떻게 가시면 되겠어요? 요놈의 제곱값이라고 하니까 5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a제곱이니까 곱하기 50의 제곱 곱하기 얼마? 0.1. 근데 이게 뭐야? 제곱값이니까 루트를 씌운 게 요게 누가 나온다? PQ 더하기 QR 더하기 RP의 최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고등학교 1학년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버전에서는 자, 고등학교 1학년의 특징이 특수각만 나온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수각만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와요. 특수각밖에 안 내요.
단지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는 있을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혹은 기울기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OP의 길이를요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타 자 그리고 외우기 되게 쉬우니까 이거 나중에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정말 지나가는 차에 띄워두셔야 돼요. 자 얘가 최단 거리라고 하고 30도 등장하고요. 네, 30도 등장하고요. 45도 나오고요. 60도 나옵니다. 3개밖에 안 나와요. 다 안 나와요. 더 안 나옵니다. 90도 안 나와요. 90도 어떻게 나와? 180도인데. 그죠?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정말 쉬워요. 자, 얘가 요거는 60도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정삼각형이 돼요. 정삼각형이 돼서 그냥 L입니다. 자, 얘는요. 이제 직각이 등분삼각형이 나와요. 이 등분삼각형이 나오는데 90도니까 직각이 등분. 그러니까 루트 2에. 얘는 120도인 직각이 등분삼각형. 아까 얘기했죠? 1대 1대 루트 3. 그럼 L 루트 3L.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면 돼? 외울 수 있겠지.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 정도도 못 외우면 큰일 나겠죠. 그죠? 저건 나와요. 자, 일단 수열이다. 수열은 다른 거 아니다. 수의 나열이다. 수의 나열이고 그래서 어떤 모임이겠죠. 그래서 집합이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돼도 수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4, 9, 51, 마이너스 1, 4분의 1, 루트 3, 막 이런 거. 자, 수를 나열했죠. 그치? 수를 나열했지? 다른 거 아니지? 아니면 수를 나열했어? 그래서 수열이야? 알았어? 그런데 이런 애들 중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찾아본 거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 찾아본 거야.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특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름을 매기고 싶었겠죠. 그게 무엇이냐?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는데 얘들은 무엇이냐면 이웃한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자, 특징이다 라고 했던 거에 뭔 말인지 기억하세요? 일정한. 뭔가가 일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항도 뭔지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유탄항의 차라고 얘기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차를 공유한다 그래서 공차라고 합니다. 처음 아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다? 차가 같다 라는 뜻이에요. 같을 등자, 차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수를 나열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의 n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단 먼저 볼게요. A1, A2, A3, A4, A5 이렇게 쭉 가겠죠? 그치?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각각을 항이라고 불러요.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고 대신에 얘를 어떻게 부르냐면 제1항 혹은 첫항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께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을 수 있잖아. 그쵸? 다음날 안 나오면 되게 설득력이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 아니 수학 선생님이. 그런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부르시기도 해요. 초항. 시작하다 해서 초항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든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근데 제1항 그리고 얘는 제2항 얘는 그러면 제5항 이렇게 부르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연수라는 얘기예요.
자연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셀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말은 얘랑 얘가 구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랑 얘도 구별이 가능하고 이 새끼랑 얘 다 구별이 가능한 새끼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수열인 거고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제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거리라고 이야기해서 D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네. English 그렇잖아. 외국어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뭔가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요.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그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잘 보세요. 자, A의 2-A의 1도 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A의 3-A의 2도 D라고 할 수 있죠. A의 4-A의 3도 D라고 할 수 있죠. 뚜레 가서 A의 N-A의 N-1도 D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죽어.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남은 아이가 누구예요? AN, A1, 그리고 여기 D가 몇 개? N-1개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어떻게 나온다? A, N 이고 A1 더하기 N-1의 D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지? 이거 다 더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 더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도 봤으면 합니다. N, D 더하기 1을 생략해서 A 마이너스 D라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아까 뭐라고 했냐면 1, 2, 3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죠? 자연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놈이다 라고도 할 수 있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딱히 많이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어떤 거를 나타낼 거냐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D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A의 3 마이너스 A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일 것 같아? 요건 2D가 돼요. 2D가 돼요. 자, 그러면 A의 9 마이너스 A의 4는 5D가 되고요. 요 차이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일반항 요놈이다라고 하고 정석에서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반항의 특징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일반항의 특징은 뭐다? 요놈은 AN을 이렇게 보세요. N, D 더하기 A-D 라고 해서 N에 관한 N의 1차식 이고요. N은 자연수. 뭐 그렇게 해서 함수로 엮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로 엮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되게 중요한 요거를 굳이 또 뭐 더 가자면 이런 거예요. 뭐 일반항으로 쓰는 건 그러니까 정석을 하니까 정석을 하죠. 자,
A의 3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2D. 이해 가요? 이해 가시죠? A의 9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8D가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공식 이용해서 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니네가 A도 모르고 D도 몰라. 근데 얘네들 값을 알아. 그럼 뭐 하면 돼?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쵸?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긴 할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에는 아마 그렇게 써 있을 거긴 할 거예요. 자, 활용이라고만 돼 있죠? 그쵸? 자, 거기다 이렇게 써주세요.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다? 중앙이다. 중항, 가운데항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가운데항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놈에 대해서 일단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 살짝만 볼게요. 일단 예를 들 거니까 A에 3이라고 얘기하는 게 A 더하기 2D가 되고, A의 1은 A라고 하면 또 A의 2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D가 되겠지. 그렇잖아. 그런데 A 더하기 D라고 이야기하는 건 A 더하기 2D에다가 A를 더한 값의 반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어떤 말을 떠들어 대실 수가 있느냐라면, 자, 항이라는 게 쪼르륵 있었어요. A의 n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A의 n-1 A의 n A의 n 플러스 1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있었겠죠. 쭈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의 n 2배는 A의 n-1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야? 요 놈이요. 나열을 조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요 가운데를 A의 5라고 해볼까요? A의 5. 그 다음에 A의 4. A의 6. 지금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쓰는 이유는 뭐냐면, 수열을 푸는 데에 가장 기본 덕목은 이렇게 졸라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깔로 보고 내가 팍 공식으로 툭툭 가겠다. 대학을 안 가겠다라는 의지야.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책 보면 공부할 수 있겠지. 정성만 풀 수 있어. 알았지? 여전히 대학은 못 간다. 알았지? 가긴 가겠죠. 대학은 가겠지. 그치? 그래서 어색하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A에 3, A에 7, 그 다음 A에 2, A에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야, 요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 봐. A에 A 더하기 4D잖아. 그쵸? 자, 요 놈을 2배 하면 요 놈 더하기 요 놈이 될 테니까 지금 가운데로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3D 더하기 A 더하기 5D가 되는 거 맞죠? 맞지? 자, 또 갑니다. 얘가 A 더하기 2D 더하기 A 더하기 6D 돼야 돼. 되죠? 잘 생각해봐. 야, 요 놈이랑 얘의 가운데 항이 누구요? 얘겠지? 그쵸?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양 사이드만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따구로 얘기해놨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들어다는겨. 자, 그 말은, 자, 이제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 잘 보시면 얘랑 얘를 더해. 얼마야?
얼마? 오래 걸리지 않죠? n-1과 n+1을 더하라고. 왜 내가 뭐 어려운 거 시킬까? 그런 건 학생한테 안 시켜. 걱정하지 마. 2n이죠. 그걸 반으로 나눠봐. n이죠. 그렇지. 그 말은 만약에 a의 n-1 더하기 a의 n+1은요. 얘는요. a의 n-3 더하기 a의 n+3도 되고요. 에? 자, 그리고 또 a의 2n-3 더하기 a의 3도 돼요. 자,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보셔야 하냐면, 자,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 n, 2n. 얘네 두 개 더해도 2n.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달라. 그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거다. 라고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문제 푸는 하나의 그 뭐랄까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 Q, R 이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라면 P는 Q에서 D를 뺀 값이죠. 맞죠? 자, 그리고 또 R은 Q에서 D를 더한 값이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3Q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3개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조금 독특합니다. 근데 이건지 뭐냐면 얘나 5개나 똑같아요. 3개나 5개나 똑같아. 자, 근데 4개는 달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비슷하겠죠? 자, 두 번째 P, Q, R, S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4개가 순서대로 등차면 가운데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 가운데가 없잖아. 그쵸? 가운데가 없잖아요. 자, 항이 4개인 게 가운데가 있어요? 없죠? 가운데 항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자, 이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자, 이거 약간 P라고 Q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어떤 특정한 값을 세우시고요. 어떤 특정한 값을 세우세요. 이미 어떤 값을 세우시고 마이너스 D라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놓고 걔를 가운데라고 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얘네다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돼서 P가 얼마가 되냐면 A-3D가 나와요. 네. A-3D다 라고 하는 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칸을 더 쪼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얘가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간격으로 표현을 하자면 얘가 여기에 P가 있었고 여기에 Q가 있었고 여기에 R이 있었고 여기에 S가 있었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를 가운데로 쪼갠 거라고 A라고 하는 걸로. 그러면 여기 간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놈이 이렇게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3칸 밀린 거. 자,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D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갔니? 얘가 R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리고 S라고 얘기하는 거는 A 플러스 3D 이따위로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 상태에서 공차는 2D로 설정이 돼 있죠. 그쵸? 공차가 2D로 설정이 돼 있죠. 그것만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등차수열 합이에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등차수열 합. 자, 한 몇 개만 합시다. 이거는요. 네. 자, 이제 블록 쌓기를 할 건데요. 블록 쌓기를 할 건데. 자, 요게 A의 1이요. 그러니까 첫 항이야. 첫 항이야. 그러면 등차수열이다라고 하니까 첫 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다가 첫 항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다가 공차 하나가 이렇게 붙었겠지. 그치? 자, 요게 A의 1일 거고 요게 A의 2일 거야. 자, 그리고 또 첫 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공차 하나하고 공차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쵸? 맞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또요. 다섯 개, 네 개까지 합시다. 얘가 얘는 이제 A3이고 A4라고 할 때 얘는 공차가 3개 붙어 있겠죠? 3개 붙어 있겠죠? 맞죠? 자, D, D, D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복사하세요. 복사했어요? 복사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뒤집어서 붙여볼 겁니다. 뒤집어서 붙여보면 얘네가 이렇게 된 애가 붙겠죠? 뭐야 이거? 이거 하나 없지. 하나 없고,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있고, 이렇게 가겠죠. 3개 있고, 똑같이 생겼다 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딱 가서 붙으면은 마치 직사각형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값들을 생각해 볼게요. 각각의 값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A의 1 더하기 A의 4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은요. A의 2 더하기 A의 3이 되고요. 그 다음 줄은 A의 3 더하기 A의 2가 되고요. A의 4 더하기 A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 원래 다 같은 값인 거 아시겠어요? 왜? 5 그래, 원래 다 같은 값이에요. 이거 싹 다. 자, 그러니까 요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놈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한 게 2배잖아요. 우리가 구한 게 2배잖아.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A의 3 더하기 A의 4가, 자, 요게 A의 1 더하기 A의 4를 해를 하나, 둘, 셋, 4개 있다 그래서 4개를 곱할 거고, 그리고 걔가 내가 2배를 한 거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을 일반화라고 하는 작업을 시켜봅시다. 자, SN이라고 합니다. SN, 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SN이란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해서 A의 N까지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항부터?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등차 수열의 합은 SN이 되고요. 자, 2분의 자, 이 4 대신에 얘가 항이 하나, 둘, 셋, 4개 있어서 4였지? 그쵸? 항의 수에다가 얘는 뭐예요? 첫 항이었죠. 첫 항. 그리고 맨 끝 항 AN이다 라고 하긴 합니다만 얘를 L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L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끝항. 라스트.
끝항, 라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자 2분의 한글로 해달라는 거라서 내가 항의 수에다가 첫 항 더하기 끝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세요. 네,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등차수열 합의 뭐라고 하죠? 등차수열의 합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때는 A의 N이 A1 더하기 N-1의 D라고 하는 일반형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SN이란 2분의 N에 얘가 A에다가 A 더하기 N-1의 D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놈이 2분의 N에 2A 더하기 N-1의 D라고 하는데,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값을 계산을 할 땐 얘를 쓰세요. 얘를 쓰세요. 값 계산하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정석에서는 이걸로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얘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등차수열의 합의 성질을 설명할 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어떤 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놈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일반항이라고 이야기한 거를 내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함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말했죠. 자, 그러면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로 n에 관한 식으로 정리라고 하는 걸 하면 말이죠. 얘네가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d n 제곱. 자, 그리고 또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2분의 2a-1의 2a-d의 n이라고 합니다. 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등차수열의 합의 성질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입니다. 그게 누구다?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시험에 자주 보는 형태는 되려 얘의 형태를 더 많이 봅니다. 자, 요거 물론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고, 야야야 정신 차려, 큰일 나. 왜냐면 복습을 집에서 못해. 이거 안 보면 정석이 안 나와. 내가 나왔으면 얘기하지 이거를. 야, 어디 펴? 라고 할 거 아니야.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 우리가 등차 수열을 마치 이차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구나. 어떤 성질들을 파악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